젊었을 적 27. 한 손엔 낡은 가방을 들고 새 회사 건물 앞에 섰다. 양복은 새 옷 냄새가 났지만 구두는 빛이 바랬다. 손바닥엔 땀이 맺혔다. 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잘할 수 있을까? 회사 입구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꼭 버텨보자. 새 사무실은 낯설었다. 동료들은 바쁘게 전화기를 붙잡고 복사기의 모터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돌아갔다. 나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이름이 적힌 명패를 만지작거렸다. 한대리, 이거 오늘까지야. 할 수 있지? 부장님의 짧은 말. 나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밤 10시 사무실엔 나 혼자 남았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모니터 불빛만이 내 손끝을 비쳤다.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래, 이렇게 버티면 된다.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따라주며 웃음을 배웠고 팀원들의 실수를 내가 덮으며 책임을 배웠다. 고된 회사 생활이었겠지만 내게 회사는 꿈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승승장구의 시절. 몇 년이 흘렀다. 새벽 지하철에서 졸다 깨어도 뿌듯했다. 프로젝트마다 성과를 냈고 실수는 줄어들었다. 상사들은 내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승진 발표 날 이름이 불렸고 박수가 터졌다. 축하합니다, 한 과장. 그렇게 대리, 과장, 팀장, 그리고 마침내 내 명패엔 실장이 새겨졌다. 49살 내 인생의 절정이었다. 부하 직원들은 나를 믿었고 윗사람들은 든든하다고 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상사였다. 새로운 얼굴. 그때 윤대리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다. 첫인상은 또렷했다. 자신감 있는 눈빛, 깔끔한 말투. 실장님, 이 프로젝트 제가 맡아도 될까요? 그래, 한번 해봐. 그는 잘했다. 아주 잘했다. 보고서도 완벽했고 회의에서도 말을 똑 부러지게 했다. 동료들은 말했다. 윤대리 진짜 유능하대. 나도 기뻤다. 좋은 후배 하나 얻은 것 같았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나는 윤대리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데려갔다. 그는 긴장한 기색 없이 클라이언트 앞에서 발표했고 계약은 성사됐다. 역시 윤대리야. 내가 봤어.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더 큰 야망이 번뜩였다. 균열의 시작.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말투엔 묘한 단단함이 생겼다. 실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그는 내 의견을 살짝 바꾸어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곧 윤대리의 제안이 되어 회의록에 남았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젊은 친구니까 열정이 넘치는 거겠지. 어느 날 내가 빠진 회의에서 윤대리는 내 기획안을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실장님 아이디어를 제가 좀 발전시켜봤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동료가 나중에 귀띔해줬다. 실장님, 윤대리가 요즘 좀 괜찮아? 젊은 친구가 의욕이 넘치는 거지. 나는 여전히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들린 목소리가 나를 멈춰 세웠다. 요즘 윤대리 대단하던데? 그러게. 실장님은 좀 옛날 스타일이시잖아. 실장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말이 유리창처럼 깨져 내 마음에 박혔다. 나이가 있다. 그것이 칭호가 아닌 한계처럼 들렸다. 세대 교체의 파도. 윤대리는 과장이 되고 곧 팀장이 됐다. 승진 속도가 빨랐다. 나보다 훨씬 빨랐다. 그는 항상 최신 트렌드를 얘기했고 디지털 툴을 능숙하게 다뤘다. 반면 나는 아직도 종이 문서를 선호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은 어색했다. 회의 자리에서 내 말을 자르며 그가 말했다. 이 방식은 좀 구식 아닙니까?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의 말 뒤로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향했다. 윤 팀장, 이 방식은 우리 회사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실장님.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때 알았다. 이 사람은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공격의 시작. 그는 영리했다.
내가 오래 맡았던 프로젝트의 작은 오류 하나를 찾아냈다. 금액 단위 표기 실수. 실제 손해는 없었지만 보고서상 흠이었다. 그걸 자신이 발견한 실장님의 실수로 포장해 사장 앞에 내밀었다. 이런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한 실장, 이건 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그날 이후 직원들은 조금씩 나에게서 눈을 돌렸다. 같이 밥을 먹던 후배들도 이제는 윤 팀장 쪽에 앉았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내 자리는 비어 있었다. 실장님, 요즘 좀 힘드시죠? 그들의 동정 어린 말이 더 아팠다. 권력의 이동. 그리고 결국 윤 팀장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3개월간 밤낮 없이 팀을 이끌었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언론에 회사 이름이 오르내렸고 승진 발표 날 그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명패인 윤 실장.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는 사장에게 조직 효율화를 제안했다. 중복된 직급을 정리하자며. 실장급이 2명이면 의사결정이 느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한 분은 다른 역할로 전환하시는 게. 며칠 후 사장이 나를 불렀다. 자네도 이제 좀 쉬어야지.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됐어. 그 말은 명예퇴직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해고 통보였다. 작별. 박스 하나에 내 세월을 담았다. 사진, 머그컵, 표창장. 20년 넘게 앉았던 책상을 비우는데 30분이면 충분했다. 책상을 비우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다. 윤 실장이 다가와 말했다. 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세요. 미소 짓는 얼굴. 그러나 눈빛은 냉담했다. 그는 이미 내 책상을 어디로 옮길지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불 꺼진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회사를 떠나도 내 손끝엔 아직 일이 남아있다. 자유의 착각. 퇴직 첫 달은 달콤했다. 늦잠을 자고 커피를 마시며 TV를 봤다. 햇살 좋은 날엔 공원을 걸었다. 이것도 괜찮네. 그렇게 생각했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다. 야, 너 좋겠다.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 그러게. 부럽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그래도 나는 아직 회사를 다니지라는 안도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2달째 마음이 공허해졌다. TV 소리는 들렸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하루는 끝없이 길었다. 아내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글쎄, 좀 쉬려고. 매일 쉬잖아요. 친구라도 만나봐요. 문이 닫히고 고요가 남았다. 벽시계 소리만 뚝딱거렸다. 뉴스에서 전 회사 소식이 나왔다. 윤 실장이 인터뷰하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말에 TV를 껐다.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50대 일자리, 중장년 채용. 보이는 건 경비원, 주차관리, 시설관리. 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다. 답장은 없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했지만 나에겐 끝이 먼저 느껴졌다. 한 달이 더 지났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고 아내의 눈빛엔 걱정이 어렸다. 여보, 우리 괜찮을 거예요? 응, 걱정 마. 뭐라도 찾을게.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태양빌딩 경비원 채용. 마우스 커서가 공고 위에서 맴돌았다.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지원 버튼을 눌렀다. 새로운 시작. 태양빌딩 입구. 면접은 간단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체력은 괜찮으세요? 문제 없습니다. 야간 근무도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경비 제복은 약간 크고 구두는 낡았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었다. 경비실 안엔 작은 책상, 무전기, CCTV 화면 4개. 예전엔 내가 보고받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보고하는 사람이 됐구나. 출근하는 직원들이 지나갔다. 수고하세요. 나는 90도로 인사했다. 직원은 힐끗 보고 지나갔다. 어떤 이는 인사도 받지 않았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택배를 분류했다.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쳤지만 나는 한 가지도 대충 하지 않았다. 일은 일이다. 어떤 일이든. 작은 변화들. 하루는 복도에서 복사기가 멈췄다. 박사원이 당황한 얼굴로 복사기를 두드렸다. 아, 또 걸렸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경비 아저씨가. 그 말이 살짝 따끔했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복사기 잼은 이쪽 방향으로 여시면 돼요. 몇 번 만에 문제는 해결됐다. 헐, 대박. 어떻게 아세요? 전에 회사 다닐 때 좀 만져봤죠. 회사요? 어디 다니셨어요? 아, 네, 그냥 조그만한 회사요. 며칠 뒤, 그 박사원이 내게 보고서를 보여줬다. 팀장님이 맨날 고치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살짝 훑어봤다. 핵심이 묻혀있고 구조가 산만했다. 요약은 위에, 세부는 아래. 그리고 핵심은 첫 페이지에. 이 부분은 표로 정리하면 깔끔해요. 박사원의 눈이 커졌다. 와, 경비 아저씨 대체 누구세요? 그냥 일 좀 해본 사람이죠. 그 모습을 서 회장님이 복도에서 보고 있었다. 며칠 뒤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자 회장님이 서 있었다. 두 번째 기회. 당신 전에 무슨 일 하셨죠? 그냥 회사 생활 좀 했습니다. 그는 내가 만든 관리 일지를 살펴봤다. 시간대별 기록, 문제와 개선 사항이 빼곡했다. 엘리베이터 점검 주기, 전기 안전 체크리스트, 민원 처리 일지까지. 이거 당신이 직접 만든 겁니까? 네, 비효율적인 부분이 보여서 조금 손봤습니다. 경비원이 아니라 관리자에 가깝군요. 잠시 침묵. 우리 회사 시설관리팀이 엉망입니다. 당신이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시설관리 보조로.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경비원이 왜 여기 와? 회장님이 그냥 불쌍해서 자리 준 거 아니야? 하지만 결과가 모든 걸 바꿨다. 진짜 실력. 시설관리팀은 혼란스러웠다. 점검은 제때 안 되고 매뉴얼은 오래됐으며 직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일했다.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점검 체계를 새로 짰다.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들을 교육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처음엔 저항도 있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결과가 보일 겁니다. 3개월 뒤 관리비가 20% 절감됐다. 고장 신고는 줄었고 민원도 감소했다. 서 회장님은 미소 지었다. 당신, 이제 시설관리팀장 맡으시죠. 명패가 바뀌었다. 시설관리팀장 한. 운이 좋았죠. 아니요. 실력이죠. 그 말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사람은 자리를 잃을 수 있어도 실력은 잃지 않는다. 재회. 어느 날 입주사 명단을 검토하다가 그 이름을 봤다. 내가 다니던 회사.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며칠 뒤 계약갱신 회의가 잡혔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맨 앞에 윤 실장이 있었다. 실장님?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안녕하세요, 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나는 담담히 명함을 건넸다. 저는 이 건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의 손이 떨렸다. 회의는 차분히 진행됐다. 나는 전문적으로 규정을 설명했고 계약 조건, 관리 기준, 비용 명세를 짚어갔다. 그는 어색하게 대답했고 자신감 있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서류를 건네받는 그의 손이 떨렸다. 용서. 회의가 끝난 뒤 윤 실장이 다가왔다. 복도는 한산했다. 그때 일은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됐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사과받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내가 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서 올라간 자리.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는 살아남으려고 남을 밟았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 이제 알았어요. 세상은 돌고 돌지만
그 안에서 내가 잃지 말아야 할 건 나 자신이에요. 그 자리 행복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 며칠 뒤 윤 실장의 회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났다. 전기 과부하였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명백한 안전 규정 위반이었다.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구를 여러 개 사용했고 소화기 점검도 누락됐다. 계약 해지도 가능했다. 회장님이 말했다. 팀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복수의 기회였다. 한마디면 그들을 내보낼 수 있었다. 윤 실장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말했다.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받겠습니다. 관대하시군요. 규정은 지켜야 하지만 사람은 용서해야죠. 그래도 저도 경비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며칠 후 윤 실장이 대책서를 들고 직접 찾아왔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규정대로 한 겁니다. 저라면 복수했을 겁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전 이제 알아요. 인생은 한 번의 승패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승리. 아침 출근길. 직원들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사원이 커피를 들고 왔다. 팀장님, 이거 제가 탔어요. 항상 고마워요. 고맙네. 덕분에 하루가 따뜻하네. 있잖아요. 저 이번에 승진됐어요. 팀장님 덕분이에요. 네가 잘해서지. 아니에요. 팀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 많았어요. 그날 오후 윤 실장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팀장님, 저 회사 그만둘까 합니다. 왜요? 올라가는 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다. 도망치지 마세요. 진짜 변화는 지금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 이미 늦지 않았어요. 제가 증거예요.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후배들이 저를 존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됨됨이로 존경받는 겁니다. 윤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본받겠습니다. 끝. 그리고 시작. 퇴근길, 건물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나는 뒤돌아 그 불빛을 바라봤다. 언젠가는 내가 가꾼 이 빌딩도 떠나게 되겠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떠남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퇴근해요? 응, 지금 가는 중이야.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글쎄,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자. 아, 그리고 여보. 고마워요. 왜? 요즘 표정이 좋아요. 예전처럼.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별이 총총했다. 젊을 땐 올라가는 법을 배웠고, 중년엔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또 한 번의 시작일 뿐이다.